예빈아, 오랜만이야. 혹시 주아야? 와, 오랜만이다. 네가 퇴사한 후로 처음 연락하는 거니까 2년쯤 됐겠네? 너무 반갑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실 나 곧 결혼해. 진짜로? 축하해. 결혼식도 할 거야? 당연하지. 나도 너처럼 친척들끼리만 초대해서 해외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시기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 남자친구가 일이 바쁜 거야? 아, 실은 남친이 얼마 전까지 유부남이었거든. 뭐? 그럼 설마... 아, 물론 불륜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사람이 이혼한 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남친이랑 아내분이 최근까지 잘 안 풀렸었나 봐. 나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걸 계기로 드디어 끝을 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닌가 싶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이혼한 다음에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 거지. 우리의 사랑은 엄청 순수하고 진지하다고. 그리고 나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라서 오늘 사직서도 내고 왔어.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결혼해서 일 그만하는 게 소원이었지? 네가 결혼해서 퇴사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웠다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지 아마?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맞아. 거래처 영업 담당인데 우리 회사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야. 어쩌면 너도 알지도 몰라. 그래? 누구지? 유사 다니는 최민우 씨. 응?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올 때마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먼저 차도 내주고 그랬더니 매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 있지? 이거 완전 서로 빠진 거 맞잖아.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하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진다고. 그럼 그 사람 이혼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회사 근처에 민호 씨 동창이 있거든. 내가 회사 근처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민호 씨도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혼했고 준비 다 끝났다고 그러길래 드디어 나를 위해 결단을 냈구나 싶었지. 안 봐도 나랑 결혼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 수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정식으로 고백하고 프로포즈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진짜 너무 행복해서 큰일이야. 있잖아, 주아야. 왜? 너 지금 그냥 농담하는 거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맞지? 응? 왜? 아니,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갑자기 왜 나와?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일할 때 민호 씨 회사 담당자였지? 너 그 사람 좋아했었구나? 아니, 주아야. 그랬구나. 네가 어떻게 지금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됐네. 들어봐, 주아야. 어차피 민호 씨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민호는 내 남편이야. 뭐? 내가 부서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 분명 말했을 텐데? 그랬었나? 근데 민호 씨는 이혼했다는데? 아, 설마 그렇게 된 거야? 그니까 너네가 이혼한 거구나? 아, 미안. 내가 괜히 카톡했구나. 아니, 주아야. 걱정 마. 내가 네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우리가 이혼했던 건 맞는데 다시 재결합했어. 뭐? 아니, 잠깐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댁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번 이혼했던 거야. 근데 결국 시댁이랑 안 마주치고 살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합친 거고. 그럼 준비 얘기는 뭔데? 네가 들을 준비 끝났다는 말은 시댁 가족들이랑 연을 끊을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야. 뭐? 아니, 그럼 지금은 뭔데? 다시 합쳤으니까 내 남편이지 뭐? 아니, 그래도 민호 씨는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좋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건 네 착각이야. 착각이라니? 지금 민호도 옆에 있거든? 그래? 너는 그냥 자주 마주치는 거래처 직원일 뿐이고 업무 상대한테는 항상 미소를 보이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업무상 매너였대. 아니, 뭐? 잠깐만,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민호 씨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직서까지 냈단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애초에 민호한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있어? 무슨 확인? 이혼한 이유나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거. 그리고 네 마음은 전한 적도 없지 않아? 그런 건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너무해. 이건 배신이잖아. 위자료 내놔. 그니까 즉 서로 말로 마음을 확인한 적은 없다는 거지? 말을 굳이 안 해도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애초에 넌 민호 연락처도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서로 좋아한다니까?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현실의 민호는 나랑 결혼했다고. 그것도 본가 가족들이랑 연을끈을 각오까지 하고 나랑 함께 살 정도야. 이런데도 아직 민호 타령할 거야? 아니, 뭐야? 잠깐만. 미안해. 나 네가 무서워졌어. 차단할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 후 주아는 예전 직장 동기입니다. 나름 친했었지만 설마 그녀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다른 동기한테 주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퇴직 취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주지 않았고 예정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민호가 일하던 직장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민호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회사 앞에 숨어있던 주아는 결국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지금은 부모님의 감시 아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딸아이를 이제야 결혼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지라 애들도 부단히 엄마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나마 누나인 딸아이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지만 동생인 아들은 오랫동안 철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 할 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며느리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후로는 엄마의 고생과 마음을 알겠다며 철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철부지 아들을 철들게 만든 막장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을 해야겠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고 온 애를 내가 인정하란 말이냐? 미진이 옷차림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또 꺼냈어? 그전에는 별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내가 너 행복해지는 걸 왜 반대하겠니? 네 누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반대하디? 그러니까 엄마는 직업 번듯하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네. 직업도 없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결혼했을 때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고 어차피 미진이 집에서 주부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그랬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한다고 그랬어. 최근에는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야. 남의 자식 키운다 생각하면
너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전 남편이랑도 애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또다시 눈 맞을까 걱정은 안 되겠니? 무엇보다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은 아니지. 일단 이혼한 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 맞을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또 미진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키울 거야.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엄마가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게다가 엄마가 말한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모난 거 아니냐고 했지.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미진이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랑 이혼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으니까 성격에 하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장 엄마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몰라? 너 엄마가 그 문제로 너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꺼내? 엄마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지.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인영아, 철훈이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데 남은 평생 이럴까봐 걱정이야. 어쩜 돌아가신 네 아빠 닮아서 막말하는 버릇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엄마, 그래도 아빠랑 비교하는 건 너무했다. 매일같이 술, 담배에 폭력까지 휘두르던 사람이 아빠였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상견례 때 며느리 되래 꼴을 너도 봤잖니. 나 식당 하는 거 얼마 버냐는 둥. 돈 얘기만 쥐야장천 화제로 삼질 않나. 상대 집안 부모님 쪽도 좀 교양이 없고 말야. 엄마가 평소에 철훈이 많이 재촉하기는 했었잖아. 이제 30대니까 결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재촉했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냐고.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어? 어휴, 내 속이 그래서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랑 딸 문제에 많이 신경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난 엄마가 너무 옛날 일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정말 못났던 게 맞다. 아무리 네 아빠 버릇 고친다고 이혼하고 친정 훌쩍 가버린 일이라지만 니들 학교 다니는 문제 신경 쓴답시고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 술 담배에 도박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친구한테 돈 빌려와라,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해도 너희를 너무 방치했어.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원망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다 이해해. 이해하지 마라. 한창 잘 먹고 지내야 할 나이에 너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진다. 철훈이는 또 어떻고? 내가 돈 끊었던 것 때문에 철훈이 왕따 당했다고 그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미어지더라. 철훈이 왕따 당한 거야. 걔 괴롭힌 애들이 나쁜 짓 한 거고 돈 갖다 바치는 생활이 조금 더 단축된 것뿐이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철훈이도 언젠가는 엄마 탓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철훈이도 인형이 너처럼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해준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솔직히 결혼 전에 엄마한테 나도 막말했던 거 기억하면 입을 팡팡 걷어찰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철훈이 결혼이라도 말릴 텐데 죽을 때는 100번 잘 됐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아쉬울 때가 있구나. 아빠야 뭐 철훈이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아들하면서 철훈이만 부둥부둥하고 차별했던 사람이라서 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엄마 심정이야 앞으로도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 심정은 내가 더 나이 먹어도 모를 것 같아.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아들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힘든 시기에 지탱해주지 못했었던 엄마였던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으니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간 모았던 돈으로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 것은 채 1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나 오늘 장 보러 가다가 며느라기랑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 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뺨이라도 갈기려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더구나. 전 남편이랑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의논을 왜 모텔에서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다 설명한 일이에요. 미리부터 허락도 받은 일이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네가 저지른 건 불륜인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가 있어? 엄마, 제발 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엄마만 맞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 높이지 마. 집사람한테 내가 허락해준 거 맞고 전 남편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그이가 쿨한 사람이라서 전 남편 만나는 건 잘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모텔 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거지. 저희 둘 사이는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한 장면인 건 알겠는데 볼 때마다 매번 카페에서 보고 그러면 괜히 돈만 낭비잖아요. 조용하겠다. 멀쩡히 남는 공간 내버려 둘 건 또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카페 갈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차림새는 술집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있던데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머님,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가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맞아.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불륜 저지를 마음이었으면 대낮부터 그렇게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겠어? 늦은 밤에 들어갔거나 엄마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 정도는 쓰고 들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결백하다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결백이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너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좋은 건 늘 챙겨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놓고도 지 마누라만 싸고 돌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슨 아비 없는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계셨는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 모르지? 엄마는 나랑 누나한테 솔직히 애정 준 적도 없잖아. 돈 벌어서 그냥 용돈이나 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취급했지. 안 그래? 네 아빠가 술 담배만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낮밤 없이 일했더니 너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 않았니? 실제로 엄마가 한 게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만 내가 무슨 요리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잖니. 너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갈치 잔뜩 들어간 찌개 좋아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니? 나 어릴 적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먹은 지가 반 50이 넘는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심하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결백하다는 거고 어머님이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오해 사는 거 정말로 불쾌하네요. 제 차림이 좀 개방적이라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많은 편인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술집 여자니 뭐니 그런 막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 인식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오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 시선 의식하시는 분께서 그럼 왜 저랑 그이 보금자리는 동네 남는 아모방으로 해주셨나요? 철훈이 너 며느리라는 애가 내 말에 대꾸하고 있는 거 보이니? 내가 신혼집 해주면서 예물이며 혼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원래 제대로 못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라잖아.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집 기왕하는 거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해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집 살고 있는데? 설마 또 누나 쪽은 모아둔 돈이 이미 많았다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짓말 안 믿으니까. 기껏 신혼집을 장만해줬음에도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와 아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백수의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죠. 제 아들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를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집을 빼앗아 버리든지 했었어야지. 올케랑 철훈이가 했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다 화나네. 늙은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철훈이한테 말하면 며느리 혼이라도 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다. 걔 엄마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틀림없어. 앞으로도 철훈이가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구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말로 엄마가 일하면서 돈 벌고 아빠한테는 다 뜯기고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꾸 무기 삼는지 모르겠네. 잘난 용돈은 아빠한테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 안 줘서 왕따 더 심하게 당하게 한 아빠는 탓 안 하고 왜 엄마 탓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아니, 엄마도 내가 하는 얘기에 속 후련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철훈이 막말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도 작은 곳이잖아. 그런데 올케는 전업주부 한답시고 집에만 있다며. 그래, 그래서 쪼달린다고 나한테 한 달 용돈만 8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챙겨주니까 애새끼처럼 더 칭얼거리기만 하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야. 지가 버는 돈으로 잘난 마누라 허영 충족시키는 거 한계가 있고 자기 분수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걸 걔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데 엄마가 철훈이 챙겨주는 것부터 끊어야 해. 엄마 옛날에 미안한 일 때문에 다 큰 자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일이라니까? 딸의 애정 어린 질책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을 계속 아이로만 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들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고마운 줄도 모르던 아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였죠. 앞으로 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이제 없을 줄 알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받고도 지금 쪼달려서 죽겠는데 이제 용돈을 안 준다니? 네 누나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그런데 너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용돈을 끊는 게 말이 돼?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하나 없더구나. 이제까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다가 이제 말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설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꽁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오해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엄마 속 좁은 사람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래? 화 풀어라. 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언제까지 싸고 돌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너를 품겠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언제 날 품고 살았어? 날 방치했으면 했지. 언제 싸고 돌았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서로 생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결혼 네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니. 네 힘으로 네 마누라 책임져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어 엄마. 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자꾸 집사람 주위에서 맴돌면서 찝거려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쿨한 척하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나 도와주고 힘든 일 없도록 책임져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이제까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져 오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길 바란다. 나는 네 아빠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제외하면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하나 없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엄마,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유일한 내 자식인 네 누나한테만 지원해주고 재산 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들이 따지거나 말거나 저는 매달 해왔던 지원을 끊어버리고 식당 일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차라리 신경 끄자고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런 마음가짐에 익숙해지게 되더군요. 덕분에 식당의 매출도 더 오르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등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독일로 조만간 이민 가게 될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뜬금없이 독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독일에 큰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착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보다 살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해외여행 돈 들여서라도 하는데 이민 가면 하루하루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철훈이가 살면서 만나온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있는데 너 따라 독일로 간다고? 걔도 이거 동의는 한 얘기니? 아니면 네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먼저 철훈 씨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철훈이를 생각해서 모질게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생각은 하고 말을 내뱉는 거냐? 참아주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요즘 식당 일만 열심히 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철훈 씨 다달이 챙겨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철훈이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통해서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걔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할게요. 자식이라는 건 말이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던 제 전남편도 지금까지 애 잘 지내냐, 돈 필요하냐 물으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철훈 씨 어릴 때 왕따 당하게 만든 사건 원흉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궁하게 지내면서 돈 직접 벌어보고 내 심정 느껴보라 그런 거란 말이다. 그깟 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형편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자시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네가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지 알겠구나. 뜬금없이 독일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철훈이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니? 저요. 이래봬도 전 남편이 모텔 사장이었어서 사장 마누라였어요. 씀씀이 어지간한 부잣집 딸처럼 하고도 모자람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제가 어머님이 주시는 푼돈 때문에 이런 연극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얕게 보신다. 제가 옷은 얇게 입어도 심지는 굵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네가 일 안 하고 사치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었다. 위자료야 제법 받았겠지만 벌진 않고 써대기만 하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남편 외국 가서 영영 안 볼 거 아니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민 가려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는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과
영영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해. 내가 볼 때는 올케 그 여우 같은 게 수쓰는 게 100% 확실하거든. 그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민은 뭐 쉽게 갈 수나 있나? 보나마나 엄마가 추궁하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케가 대신 나선 거야. 옛날부터 철훈이 거짓말 잘 못했었잖아. 네가 그렇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올케가 최근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말로는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둘러댄 게 빼박이겠더라고. 일단 돈 부족하긴 해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놨고 엄마가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말해놨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딱히 돈이 궁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센 척해도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만간 집도 해줄 거라고 뻥 쳤는데도 다 믿는 눈치더라. 어쨌거나 철훈이 외국 간다는 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싶다만 애가 힘들 때 방치하는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요즘은 좀 극복했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엄마, 용기를 가지고 제발 이대로만 지내자. 설령 철훈이가 외국 간다고 한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면 돌아올 게 뻔하고 거기서 잘 지내면 철 뜨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되겠니? 외국은 치안도 안 좋다던데.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정말.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철훈이도 어쩌면 조만간 엄마가 고생해왔던 거 인정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철훈이 요새 연락도 안 받는데. 요즘 올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토로하더라. 솔직히 이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잖아. 그런데 무슨 모텔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갑게 지내니까 철훈이가 화를 냈나 봐.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리어 쿨하지 못하다면서 찌질하다고 욕하고 한바탕 했다지 뭐야. 어쨌거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더라도 괜히 도와줬다가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식당이라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니? 죽었다 살았다 소식은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애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소식 한 번을 안 전해오니. 솔직히 엄마 말 듣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집에서 노는 마누라 부양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나는 당장 10,000원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껴야 하는데 지는 전 남편이랑 모텔에서 닭발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다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섭다고 늘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었지. 세상에, 너 인영이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살다 보니 철훈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가 솔직하지 못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못하잖아. 엄마한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꼭 갚으려고 할게. 집사람이랑은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겠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보니 아들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뻔뻔하던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 위해서 힘든 결단 내린 것도 알고 있고요.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그러니? 제 스타일 아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요즘 식당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한테 막 집도 장만해주고 그럴 거라던데 저도 어머님 재산 좀 받을까 하고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이 횡설수설인 거 보니 네 잘난 전 남편이랑 술이라도 처마셨니? 그리고 네가 왜 내 며느리냐? 우라들이 너랑 이혼한다던데? 뭐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랑 결혼할 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남편 영영 못 보는 수 있으니까. 전 남편이랑 모텔에 아무렇지 않게 가고 써대기는 펑펑 써대는 너 같은 기생충년을 누가 좋아하겠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생충? 왜? 술집 여자라고 불러주리. 네 평소 차림새를 생각하면 그게 더 어울리긴 하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들 당신한테서 떼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술집 여자라고 더 해봤단 봐. 그땐 시어머니 대접이고 뭐고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렴. 아들이 술집 여자 따라 퍽이나 독일에 간다 하겠다. 야, 술집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열받아 뒤집어지는 꼴 보려고 그래? 술집 여자라는 말에 발광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독일에 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알게 되었다며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정말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맞았고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나 아들에게 했던 막장스러운 말과 행동이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갖은 막말에 패악을 부리던 며느리, 결국 아들만이 아니라 살들이 지내던 전 남편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틀어져 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아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며 그간 미뤄왔던 효도를 하겠다면서 다달이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잃은 자식 취급하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변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